안녕하세요. 한가담의 한크입니다. 최근 제 커스텀 수냉 PC를 만드는 영상들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의 영상이 이제 1차적인 PC 조립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제 컴퓨터의 배선 정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크 커스텀 수냉 PC 배선 정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지난 영상에서 보셨을 때 뭐야, 제 배선 정리 왜 저따구로 해?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도 있으시겠죠. 제가 봐도 지저분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해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우선 그 전에 제가 이제 컴퓨터를 조립함에 있어서 늘 제가 중점적으로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대한 전면 안에 있는 컴퓨터 내부에서 보일 때 깔끔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정리를 한다가 제 1번 목표고요. 그 다음에는 뒷면 배선 정리는 상황에 따라 묶거나 펼친다. 조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시기만 해도 알 수 있겠죠. 이거는 어느 정도 펼쳐서 정리하는 스타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기준이 되는 핵심 정리 방법은 시스템 선이나 펜선, 파워선은 따로따로 정리를 한다. 그리고 분리하면 배선 정리가 분리할 때는 모듈형 파워를 선택해서 정리를 한다. 정리 자체가 불리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파워 스프라이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할 때 배선 전체를 드러낼 때는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이 많을 때는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모듈형 파워를 사용해서 배선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파워만 분리해내는 방법으로 파워 스프라이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PC 조립을 하시거나 초보자분들 아니면 뭐 능숙하게 하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우선 눈을 봤을 때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어디죠? 네, 뒷면이란 말이죠. 많은 분들이 요새 PC를 조립함에 있어서 뒷면 배선 정리를 깔끔하게 직각으로 일직선으로 딱딱 맞춰서 하는 것이 PC 조립을 잘하는 거다. PC 조립을 잘하는 거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PC 조립을 잘하는 것은 PC가 오류나지 않게 잘 기본에 맞춰서 기초적인 조립을 또박또박 잘 해나가는 것이 PC 조립을 잘하는 거고요. 배선 정리에 잘하는 것은 배선을 잘 분리해서 배선별로 따로따로 구분해 놓는 것이 배선 정리를 잘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땐 충분히 지저분해 보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결할 전선을 확실히 커넥터를 조립을 해서 이탈되지 않게 조립을 하고, 그리고 전선들을 나누어서 해당 부하로 지나가는 전선들이 구분이 잘 되도록 정리하는 것과 나중에 전선이 너덜거리지 않게 딱 케이스 표면에 달라붙어 있을 수 있도록 선을 묶어 놓는 것, 그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충실히 잘 이루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전선을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이 그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적으로 전선을 잘 커넥팅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전선만 빠듯하게 연결해 놓는 것은 그냥 보기만 좋을 뿐이죠. 그래서 기초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을 잘 지켜서 조립을 하는, 그리고 정리를 하는 배선이 우선적으로 좋은 배선 정리고 잘한 배선 정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볼 때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마지막 순위다. 그것을 못했다고 해서 PC 조립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높아짐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사진을 봤을 때 그럼 너 한크는 왜 이따구로 정리를 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비겁한 변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은 우선은 크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파워 스플라이가 너무 많아요. 두 개가 있어요. 요 안쪽에 하나가 있고요. 또 여기에 있어요. 서브 파워 하나랑 메인 파워 하나, 이렇게 파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선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파워 스플라이의 기본적인 자리를 이동했죠. 메인 파워가 원래는 여기에 서게 돼 있어요. 이 케이스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앞쪽으로 끌고 왔죠. 끌고 왔으니까 전선이 또 길게 움직여야겠죠, 멀리. 물론 지금 상태에서는 멀어진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전선 긴 거 남아야 이거 접어넣기만 어렵지, 쭉 펴서 길게 있는 전선을 다 쓰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긴 선인 이 CPU 전원선이 이렇게 안쪽으로 보조 전원선이 길게 뻗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는 더 도움이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4핀 메인보드 24핀 선이 이렇게 갔죠. 이게 좀 길이가 남아서 여기로 S자로 살짝 한번 굽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전선을 굽을 때 급격하게 꺾질 않아요. 보시면 이런 부분,
여유 있게 보기는 안 좋아도 여유 있게 가요. 급격하게 꺾지 않습니다. 이거 보이시는 부분 이런 거 보면 다 여유져서 하죠. 전선은 직각으로 꺾는 게 이렇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전선한테는. 그래서 전선은 전선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스트레스가 받지 않도록 여유를 줘서 휘는 게 좋아요. 보기에는 안 좋지만 근본적으로 성능과 또 전선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를 줘서 항상 전선을 밴딩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쳐다보시면 이쪽 부분도 뭐 이렇게 깔끔하진 않죠. 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전면에서 봤을 때 이쪽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선에 부담이 안 가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내 거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거 정리할 때 굳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직각으로 꺾고 막 딱딱 접어서 막 타이로 딱딱 접어서 타이로 꽉꽉 묶어놓고 이런 거 좋지 않아요. 타이 꽉 조이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타이도 여유롭게 느슨하게 조여놓는 편입니다. 저는 대신 덜렁거리지 않을 정도로만. 그리고 보시면 가장 요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여기 보면 220V 전원선 들어가는 거 따로 분리해서 갔죠. 같이 안 묶었죠. 그리고 보면 여기서 검은색은 메인 파워에서 나온 거고 이 색깔선은 이제 서브 파워에서 나온 거예요. 딱 봐도 메인 파워랑 서브 파워의 선들을 같이 묶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보면 여기 펜선들은 펜선만 따로 갔죠. 여기 펜선 따로 갔습니다. 펜선을 메인보드 전원선들하고 묶질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구분지어서 원하는 것만 분리해낼 수 있도록 묶는 게 맞고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 한 다음에 너덜거리지 않도록 한 선, 한 타이 정도씩만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한 타이 정도만. 그러면 크게 문제 없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전선이 많기 때문에 막 늘어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선 정리용 이런 철선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거 어디 케이블 사면 들어있잖아요. 이런 걸로 임시 고정을 한번 한 다음에 마지막에 타이 고정을 합니다. 처음부터 막 타이로 고정하면 나중에 막 또 끊어야 돼요. 잘못 아예 안 됐네. 그리고 막 끊어서 하고 타이만 낭비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정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보기에 지저분한 걸 중점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정리할 때 뭘 구분지었는지 그거를 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특히 저는 서브 파워에서 나온 것들은 여기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연결했죠. 요소는 팬들한테 전원을 주기 위해서 서브 파워에서 나온 거고요. 이건 또 LED 컨트롤러로 가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보조선에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서브 파워 서플라이에서요. 그리고 보면 이제 모듈형 파워를 사용해서 이제 나중에 전선 전체를 걷어내지 않고 여기 있는 커넥터들만 빼가지고 파워를 뽑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런 모듈형 파워는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파워가 고장이 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사실 일반 고정된 케이블을 가지고 있는 파워 서플라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하고 가격도 더 저렴하니까요. 그런 걸 더 선호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케이스의 전선 정리 공간이 좁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모듈형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 컴퓨터의 가장 기준이 되는 LED들은 이렇게 별도의 RGB 컨트롤러를 이용합니다. 저가예요. 우리나라에서 하면 뭐 돈 많은 정도 하고 뭐 중국에서 하면 한 5,000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저는 별도로 뽑아냈습니다. 메인보드에는 웬만하면 필요한 전력 위에는 딴 거를 끌어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이쪽 메인보드 뒷면 기판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전선이 가로질러 지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전선 코팅이 잘 돼 있어서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수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여기 관통형으로 납땜 한 부분 이렇게 뾰족하게 돌출된 경우가 많았어요. 납땜이 깔끔하게 안 되고 그래서 전선을 이렇게 가로질러 갔을 때 눌려서 간혹 이 전선이 쇼트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요새는 거의 드물지만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쪽은 피해가는 전선 정리를 선택하고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은 여기는 가로질러 가는 걸 좋아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립한 이 PC 뒷면이 지저분해 보여도 나름대로 쳐다보면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규칙을 찾아서 편리하게 조립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시면 PC 조립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전선 정리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이 전선 정리가 PC 조립을 잘하는 기준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것을 좀 탈피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전선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연결이 중요한 거고 또 구분지어 나눠서 선을 묶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요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뒷 배선 정리를 깔끔하게 못 하신다고
자책하지 말고 PC를 잘 조립 못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PC 조립을 열심히 노력하시면 여러분들도 전문가 못지않게 누구나 PC 조립 금방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응원이 되고자 배선 정리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자기 PC 한번 만들어 보십사 하는 마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늘 한가하담은 초보자들을 응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또 올라올 영상들 쭉 계속 잘 봐주시고요. 지금까지 한가하담의 한크였습니다.